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3일 공주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34살의 젊은 비정규직의 죽음을 알리고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선국장 허소연입니다. 공주 우체국에서 돌아가신 집배원분이 오늘 오후에 발인이기에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발언으로 윤소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된 노동 끝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집배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2일과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세상의 자비와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할 때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3명이 과로와 암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공주우체국에서 상시 집배원으로 일하던 34살 청년의 과로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과다한 노동으로 내몰리는 우리 집배 노동자의 극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도 2명의 집배 노동자가 연이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나 됩니다. 한국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즉 2,052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693시간이 긴 것입니다. 하루 8시간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87일을 더 일한 셈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노동환경입니다. 이러한 노동환경에 있다 보니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이 무려 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3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임에도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우정사업본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충격적인 장시간 노동을 멈추고 더 이상 과로로 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비용 절감 운운하며 지키지 않고 있는 집배원 인력 2,000명 지원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 감독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공약이었습니다. 정부는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무의로 돌리는 정책이 아니라 과로 사회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최승목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과 거짓 경영위기를 핑계로 꾸준하게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와 무료 노동을 늘려왔었습니다.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동시간만 줄이려고 하다 보니 2018년에만 집배원 25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에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5월 12일, 13일에 걸친 집배원 3명이 사망하셨고 이 중 2명이 심정지, 즉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사망한 공주우체국 상시 집배원의 경우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쓰러져야만 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고 퇴근 등록을 하고 난 뒤에도 무료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각종 갑질에도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이렇게 과로 및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집배원이
2018년도에만 25명, 안전사고는 658건으로 하루에 3건 정도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집배원들의 노동 조건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예산을 반토막 내고 인력 증원 없이 올해 모든 우체국의 초과근무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무르는 노동이 늘어나고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배원 담당 세대는 3,500세대를 늘리고 있으며 퇴직자분의 인원을 본부에서 회수해 가서 임의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집배원이 하루가 멀다고 다치고 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경영 위기라는 핑계로 현업직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유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공공성 강화하는 반대로 갈 계획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업임에도 사기업 택배와 경쟁하며 택배비 인하에 열을 올리고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시장에도 뛰어들어 불안전 노동 시장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 통폐합도 거침없이 추진하며 점점 국민의 우편과는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편 공공성은 소속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질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거짓 경영위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업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공공수노동조합 위원장 최윤식입니다.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은 노동자의 죽음이 덜 안타깝고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 더 안타깝겠습니까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건강하고 젊은 노동자도 우정사업본부의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 우리는 공공기관 중에 가장 살인적인 노동 환경을 제공했다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는 이미 여러 번 사고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더라면 안타까운 그 다음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화력발전소 그리고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놨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장에서의 거듭되는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의 단임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두 번 다시 우정사업본부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효율, 더 이상 언제까지 사람의 생명을 효율과 맞바꾸어서 안타까운 죽음을 계속 발생시킬 것입니까? 저는 정부가 한 번 더 가로사 근절을 위한 인력 중심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본래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실현되기 위해서 모든 조치와 대책을 우리 노동조합과 함께 같이 세워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배원의 노동 조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 조건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에 집배원들의 노동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곧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윤소아 의원님은 약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집배원들의 반복된 죽음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이 되는 죽음 앞에서 사회와 노동자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인력 증언과 특별 감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함께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